오늘은 제가 경매 20만 건 넘게 보면서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온 게 아니면은 뭐가 경매로 넘어왔나요? 라고 하시면은 이 아파트에 설정된 권리를 경매로 넣었습니다. 권리를 경매로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윤님들께 이 권리가 무엇인지 힌트를 드리면은 이 권리가 보증금이거든요. 경매로 전세를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힐스테이트로 나름 브랜드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3층으로 조금 낮은 평수고요. 감정가는 5억 9,500에서 최저가 4억 7,600에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은 121제곱미터 44평형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 44평형 아파트가 6억이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고 했죠. 권리를 경매로 파는 겁니다. 총 층수는 12층이고 12층 중 3층이니까 약간 저층이었지만 보존연식이 2010년식으로 나름 쾌적한 아파트겠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필로티 구조로 돼 있고 그래도 층수가 꽤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깨끗하죠. 엘리베이터도 깨끗하고 현관문도 깨끗하고 실제 거주를 하시고 계시고요. 가족 중에서 어린아이가 같이 살고 있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깨끗하고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구조 또한 큰 평수기 때문에 침실이 4개, 드레스룸 따로 있고 욕실도 2개나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보셔도 전세권이 있고요. 근저당권, 임의경매, 압류, 끝. 그럼 안전한 권리들만 있고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권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전부 다 말소. 그럼 끝. 안전한 물건. 임차인 거주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로 여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죠. 그럼 말소. 그럼 안전한 물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바로 입찰 들어갈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요거 147제곱미터가 실제 경매 물건 121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전용 평수인데요. 시세를 보니까 8억 후반입니다. 8억 후반이고 요거는 거래가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5억 9천이니까 원래 3억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8억 후반이라고 치면은 지금 5억 가까이 시세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대박이겠다 라고 해가지고 8억 9천이니까 한 8억 정도 쓰는 순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권리를 파는데 어떤 권리냐? 바로 이 전세권자의 권리를 파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상세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아파트 집합 건물이고 경매 물건에 해당되는 3층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볼게요. 경매 물건은 실제로 121제곱미터고 토지 잘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구, 을구를 볼 텐데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소유권이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 분양받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었다가 지금 을구를 보시면은 여러가지 권리가 있고 빨간색이니까 다 제외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5번 전세권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빨간색이 밑줄이 쭉 그어져 있지만 보면은 전세금 그 다음 존속기간 그리고 주소에 대한 내용만 사라졌지 실제 전세권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건 주의하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된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 금액이 조금 바뀌었다, 그 다음에 주소가 조금 바뀌었다, 계약이 바뀌었다 라고도 확인이 되고 채권 최고액이 결과적으로는 6억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쭉 사라지다가 주소가 또 바뀌었고 그리고 뭔가가 또 바뀌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전세권, 아까 6억 정도 됐었죠? 그 6억의 전세권에 대한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를 전세권부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6억이니까 그 전세권을 바탕으로 다시 또 돈을 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권이 또 변경됐는데 전세금이 6억이다 라고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기간, 계약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전세권에 근저당이 또 설정이 돼요. 3억이 이번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설정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 지금 소유자는 누구죠? 소유자분은 따로 있어요. 소유자분이 갖고 있는 건물인데 여기에 전세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세권에 다시 또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소유자가 진 빚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전세권자가 진 빚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근저당을 빌리고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죠? 근저당권자가 소유자한테 청구를 할까요?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전세권자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전세권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전세권자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근저당권자가 이 전세권을 경매로 넣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소유자의 집이, 이 소유자는 진빚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자로 인해서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렸던 합정동 아파트랑 상황은 비슷한데 결과가 약간 달라진 물건인데요. 이거는 전세권자의 이 전세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권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전세권 6억에 대한 부분을 팔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정말 특이하죠? 이 물건은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경매로 결과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보면은 5-10이죠? 이 전세권에 기한 경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가 8억 후반이지만 8억을 잡고 아파트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세권 6억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러면은 얼마를 줘야죠? 이 임차인한테 원래 6억을 줘야겠죠? 그럼 우리는 이 6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세를 조금 더 낮게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얼마 받죠? 6억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의 차익이 남는 겁니다. 이게 약간 NPL이랑도 비슷합니다. NPL도 마찬가지죠. 부실채권 사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사서 시세대로 팔거나 시세대로 낙찰을 받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6억이지만 낙찰을 싸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차액만큼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금을 안 내겠죠? 원래는 6억짜리 물건이니까요. 이런 상황의 경매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전세권만 매각 대상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전세권만이에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소유자가 내용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고 해서 한번 보니까 전세 기간은 이미 만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관리비 그리고 원상복구비를 제외하고 이제 인도받으면은 공탁 예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긴 줄 텐데 네가 이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하고 6억에서 이렇게 미납된 거 전부 다 제외를 하고 뭐 얼마만 줄 거야 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죠. 원상복구를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미납관리비가 몇 천만 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6억에서 빠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현장 답사를 하지 않으면은 확인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반드시 현장 답사가 필요한 물건이고 실제로 6억에서 한 5억 8천 정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지금 얼마죠? 4억 7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현장 답사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입찰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특수 물건은 아니지만 특수한 물건에 해당되는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윤님들께 20만 건 중 처음 봤던, 사실 20만 건도 아닙니다. 제가 봤던 물건은 한 30만 건이 넘어갈 텐데 그 물건 중에 정말 특이한 기억에 남을 만한 물건이라서 우리 윤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25년 7월 3일 목요일날 남부법원에서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건은 추천드린다 라는 것보다는 이런 물건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꼭 현장 답사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내용, 재밌는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